저는 한 2월, 3월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그래도 이런 비트코인 시장의 좀 장세가 좀 반등이 되고 좀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 불장인 한 2월, 3월 정도가 이제 세미 불장의 피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지금은 일단은 비중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이후 3월에 이제 약간 고점이 되었다, 단기 고점이라 판단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시고 아마 조정장 그리고 횡보장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때는 어느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후에 이제 맞이할 메인 불장, 그때를 준비하시는 시기로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매니저 배성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1월 초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매크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트럼프의 입장에서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채널 이름이 표상록의 코인 포트폴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알트코인에 되게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에 대해서 저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면 좋고 좀 어떠한 코인들을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좀 주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희가 포트폴리오, 사이클인데,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이런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4년 주기로 있고, 그에 따라서 반감기 이후 1년 또는 1년 반 이후에 메인 불장이 찾아온다가 일단 기본적인 사이클의 첫 번째이고, 어찌 보면 사이클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고 이후에 좀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것도 어찌 보면 사이클의 흐름 중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임을 살펴보고 알트코인의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면 그 사이클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저는 일단 비트코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맏형이지 않습니까? 사이클 리더라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결국에는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흐름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큰 흐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의 ETF 도입으로 인한 유입들이 있었고, 올해는 좀 기대되는 것들이 그런 ETF 유입도 기대가 되고 기업들의 유인도 기대가 되고,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더욱더 이제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크로 경기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기에 작년 9월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기 들어와서 지금 당장은 이제 금리가 좀 더 동결되거나 또 인상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비트코인 잠깐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이더리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4년만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둘째 형님 정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다른 프로젝트, 다른 코인들이 그만큼 좀 좋은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레이어 1의 대표적인 주자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해 이제 1분기에 이제 팩트라 그 업그레이드도 예정되어 있고, 이런 트럼프가 취임한다라면 작년에 좀 아쉬웠던 이더리움 ETF에서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를 크립토 전망하시는 다양한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리서치 회사들이 봤을 때는 RWA 그리고 디파이 그리고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 시장들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이어 1의 대표 형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더리움을 활용하여 디파이든 RWA든 AI 에이전트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그런 것들이 좀 이더리움 활용을 통해서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작년에는 냈지 못했지만 올 한해는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코인 라디오 시간에서 이제 마켓캡과 TVL 비중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디파이라마라는 사이트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마켓캡과 이제 TVL 차이가 보면 한 6배 정도 됩니다. 이제 TVL 지금 한 17% 정도가 TVL로 잠겨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아마 TVL이 좀 증가하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 리플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리플을 좀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저도 이제 리플 관련된 영상도 좀 많이 찍고 있는데요. 이게 뭐 리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다소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평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아마 리플의 커뮤니티 분들도 다 아시고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그 리플에 중앙화되어 있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게 장점으로 좀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런 리더십을 기반으로 약간 이게 뭐 탈중앙화의 뭐 철학, 이념과는 약간은 위배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딱 중앙화되어 있는 딱 리더십 있는 리더가 좀 끌어간다라면 프로젝트들이 오히려 더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끌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잘 끌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나왔죠. 이제 RLUSD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에서는 한 650, 60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89위였었는데 갑자기 뭐 한 일주일 뒤에 보니까 한 652, 60위로 올라와 있고, 이런 움직임, 올라오는 움직임을 좀 지켜보는 좀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XRP ETF도 이미 신청되어 있죠.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ISO 2002 뭐 올해 이제 시행된다고 이제 뭐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 워낙 든든한 이제 커뮤니티가 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수요가 되게 좀 두껍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이제 SEC 소송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또 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작년 8월에 이제 뭐 법원에서는 합의하라라고 좀 이제 권고를 했지만은, 이제 SEC가 싫어, 우리는 다시 또 항소할래 해서 항소서 제출을 1월 15일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이미 SEC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너희 그냥 합의해라고 이제 이미 판결이 났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마 항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뭐 합의를 다시 권고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동시에 이제 이런 트럼프 집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고 폴 애킨스가 취임하면서 조금은 더 이런 긍정적인 그 소송의 합의가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계속 뭐 예전부터 리또속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저는 또 리또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런 리플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솔라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라나는 이제 뭐 작년에도 좀 그래도 큰 퍼포먼스를 냈었죠. 이제 작년 초를 돌이켜 보면은 뭐 AI 관련된 코인들, 그리고 민코인들 이런 것들이 되게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솔라나는 이제 민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받쳐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더리움 관련해서 뭐 TVL과 마켓캡 비중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켓캡 대비 TVL 비중이 보면 한 10에서 11%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속 좀 잠겨져 있는, 유통이 잠겨져 있는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 한 67% 정도, 솔라나가 한 10에서 11% 정도라고 했는데, 분명히 솔라나도 한 이더리움만큼은 좀 따라가지 않을까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또 AI 에이전트가 관련된 이제 섹터가 좀 유망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더리움에서도 활용되겠지만은 이제 솔라나가 그래도 뭐 속도 측면에서나 이런 수수료 측면에서나 조금은 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AI 에이전트 관련된 내용들은, 플랫폼 그런 프로젝트들은 솔라나를 좀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 민코인이 뭐 작년에 좋아서 올 한해는 좋지 않겠다라는 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민코인은 계속 좀 살아갈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솔라나 같은 경우도 민코인 기반으로 컸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가 있는 한 좀 더 이제 가격적인 상승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전 도지코인도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 뭐 밈코인이긴 하지만은 이제 메이저 코인이 되었고 실제 유즈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죠. 테슬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 도지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도에 이제 그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실제 이런 유즈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가 이제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또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인 X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엑스페이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도지코인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많이 회자되는 것 같고, 엑스페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코인을 쓰겠다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은 지금 이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으로 이제
있는 가능성이 도지코인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가 이미 도지코인을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페이도 분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코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리플과 유사하게 XRP와 유사하게 이런 커뮤니티가 되게 단단하다라는 것들도 되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약간 어찌 보면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완전 엄청 시가총액이 낮은 그리고 잡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코인들 좀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뭐 사유는 뭐 쉽습니다. 그냥 좀 저는 그래도 뭐 중립형 그리고 위험 추구형, 안정 추구형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번에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자체만 봤을 때는 이런 주식시장보다는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비교했을 때는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더욱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쯤은 그래도 시장에서 이런 흐름, 변동성, 이런 특징들을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대응하셔도 충분히 좋고, 이렇게 뭐 메이저 코인이지만 메이저 코인들도 뭐 하루에 20, 30%, 30, 40%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업사이드를 먹을 수 있고, 조금은 더 다른 이런 소형 코인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 코인을 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뭐 안정 추구형, 그리고 중립 추구형, 뭐 위험 추구형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안정 추구형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비트랑 이더를 100% 가져가라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를 한 70에서 80%, 그리고 이더리움을 한 20에서 30% 정도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중립 추구형 같은 경우는 비트와 이더의 비중을 한 70%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도미넌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트가 한 55에서 60%, 그리고 이더가 15에서 10% 정도 도미넌스를 맞춰가는데, 그 두 개의 합을 70%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시장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을 한 70% 정도 가져가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 중립 추구형 같은 경우는 비트 50에서 60%, 이더를 한 10에서 20%, 그리고 리플 10%, 솔라나 10%, 도지 10% 정도 투자하시면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공격 추구형, 위험 추구형이죠. 위험 추구형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비트와 이더를 한 50% 정도 가져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트를 한 30%에서 40%까지, 그리고 이더는 한 10에서 20% 정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20에 가까우면 좋죠. 비트 30, 이더 20, 그리고 리플을 한 15%, 그다음 솔라나를 15%, 그리고 도지를 한 10% 정도, 이런 순으로 이제 하면은 그래도 뭐 조금은 더 퍼포먼스를 내면서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약간 메이저 코인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좀 수익을 거두셨다 하면은 그 수익금으로는 조금은 더 중소형 그리고 알트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원금으로 이런 리스크한 그 중소형 코인들을 투자하시는 것을 조금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본인만의 이런 안전마진을 만들고, 그 안전마진에서 좀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이런 분배, 리밸런싱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래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은, 당장 좀 힘드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을 돌이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 2월, 3월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그래도 이런 비트코인 시장의 좀 장세가 좀 반등이 되고 좀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 불장인 한 2월, 3월 정도가 이제 세미 불장의 피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지금은 일단은 비중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이후 3월에 이제 약간 고점이 되었다, 단기 고점이라 판단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시고, 아마 조정장 그리고 횡보장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때는 어느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후에 이제 맞이할 메인 불장, 그때를 준비하시는 시기로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 1만 명이 되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러한 포트폴리오 관점을 계속 말씀드려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리고 궁금하신지, 이런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하고, 그리고 이런 걸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이제, 그리고 PD님 같이 하고 계신 PD님들 계시거든요. PD님들 같이 논의해서 좋은 뭐 내용으로 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